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누가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비슷비슷한 애들이다. 그러면 무조건 민주당. 왜냐? 저는 이 정부가 좀 무서워요. 무서워. 도대체 국회에서 100석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이런 식으로 하는데 150석 이상을 가지면 무슨 짓을 더 할까? 이게 굉장히 저를 공포에 빠뜨리게 하는 상상이거든요. 5일 밤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서 유시민 작가의 마무리 발언이었는데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 정권이 사실 좀 무섭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희한하고 기괴한 검찰 독재 정권. 행정부 사법부에 이어 입법부까지 장악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도 그래서였을 겁니다. 누가 누군지 모르고 비슷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냥 민주당을 찍으라고 말하는 이유가 말이죠. 꼭 민주당 후보를 찍어라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겠어요. 기왕이면 다홍치마 정도? 그러니까 홍색인데. 아니면 비슷비슷한데. 비슷비슷하네. 누가 나한지 잘 모르겠네. 이런 민주당. 왜냐? 그게 저는 이 정부가 좀 무서워요. 무서워요. 도대체가 국회에서 100석 정도밖에 없는데도 이런 식으로 하는데 150개 이상 가지면 무슨 짓을 더 할까? 이게 굉장히 저를 공포에 빠뜨리는 상상이거든요. 이건 뭐 거의 반미치광이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총선을 36일 앞두고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역대 이렇게 대놓고 벌이는 사전 선거운동을 본 적이 있었나요? 보다 이런 관건 선거는 태어나 처음 봅니다. 이런 일이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졌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도 대통령은 탄핵당하고 각종 고발이 이어지며 나라는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됐을 텐데요.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4일, 대구에서 혁명적 변화가 일도록 과감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이 5일에는 경기도 광명에서 세제 혜택과 장학금 지원 등 청년층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을 또 쏟아냈습니다. 다만 국가재정이 얼마나 필요한지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고 검토와 협의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사전 발표 내용도 일부 취소하기도 했는데요. 꿈같은 청사진을 남발하며 청년층 표를 잡겠다고 또 이렇게 나선 겁니다. 구형그룹은 최근 직원들에게 아이 한 명을 출산하면 1억 원씩을 주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세금 부담을 줄여달라는 직원의 요구에 정부는 기업 출산 장려금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고 파격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부처 13개, 참석자 460여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준비된 이날 토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청년층이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 동반자라며 지원을 남발했는데요. 이게 관건 선거가 아니면 뭘까요? 청년들은 기득권과 이권 카르텔에 매몰되지 않은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탄탄하게 구축해 놓는다면은 다음 대통령 선거, 다음 정부, 또 그 다음 정부가 들어와도 아마 청년과 정부가 이제는 남남으로 도저히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을 받는 대상이 늘어나고 주거장학금도 신설합니다. 또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도약 계좌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는데요.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공공임대 5만 1,000호를 공급하고 수도권의 연합기숙사 4개를 착공할 예정이라며 정부의 추진과제 55개를 내놨습니다. 그냥 아무 말 선심성 공약을 남발한 건데요. 워낙 방대하다 보니 대통령도 하나씩 열거하던 중 말이 끊기고 자신이 해야 할 말조차 까먹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선심성 공약이 20장이나 되는 발표 자료로 되어 있어 내용 일부가 통째로 취소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진짜 개 어이없는 거죠. 4일 사전 발표에서 청년의 연령 규정을 현행 34살에서 39살까지로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지만 이날 토론회를 2시간여 앞두고 이 내용을 삭제한다고 알렸는데요. 정부 관계자는 수혜 대상이 늘어나게 되니 재정 문제도 뒤따르고 노인 연령은 어떻게 할지도 연동되어 있어 관련 부처 간 더 협의하기로 했다고만 말했습니다. 이날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실은 청년 정책에 드는 예산 규모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예산 계획도 없는 선심성 정책과 공약, 이게 이행될 확률이 몇 %나 될까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은
우리가 모두 합의한 법과 질서를 모두가 지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 약속된 질서를 어겨서 부당한 이익을 얻는다면 그것은 민주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평등의 가치는 특히 법 앞에서 중요성을 갖습니다. 선거도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근본적으로 공정해야 하고 이 공정성을 국가 권력을 통해서 확보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포함한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선거에서 부당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총선에서는 대통령부터 집권 여당 그리고 중립을 지켜야 될 언론들까지 일부 협잡을 해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가 하면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불법 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정한 선거가 되겠습니까? 3.15 부정선거와 다를 게 뭡니까? 이런 식으로 국민의 주권 의지를 왜곡해서 권력을 연장하고 권력을 확대한들 그 소수는 이기겠지만 이 나라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 것이겠습니까? 대통령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평소에 하던 일도 자중해야 하거늘 평소에 하지 않듯 온갖 간담회 명목으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실상 공약이나 다름없는 정책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보면 무려 8,900조 원에 이르는 허무맹랑한 예산이 투입되는 약속들입니다. 과연 이 선거가 끝난 후에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까? 저는 그리고 우리 민주당은 이것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관권 선거 행위라고 확신합니다.